새로운 개발 모델이 나올 곳이라 투자자분들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평가액 3배 이상 뛰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밴쿠버 부동산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티와이드 ODP가 시행되면 그동안 단독주택만 가득했던 동네 콘도가 들어서고 스카이트레인 역 주변은 작은 다운타운처럼 변신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DP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ODP, Official Development Plan은 밴쿠버 도시 전체의 장기 토지 이용 정책을 담은 공식적인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밴쿠버의 향후 20년에서 30년간 성장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밴쿠버시는 2022년에 이미 밴쿠버 플랜이라는 종합 토지 이용 프레임워크를 승인을 했는데요. 2023년에는 BC주 주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여러 법안을 도입을 하면서 이 밴쿠버 플랜을 2026년까지 법제화된 ODP로 완성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플랜이 필요할까요? 밴쿠버는 2050년까지 인구 26만 명 증가, 일자리 21만 개 증가가 예상되는 성장 도시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밴쿠버 주민의 절반 이상은 걸어서 생활 필수 편의시설에 접근하기 힘든 비완결형 동네에 살고 있고, 많은 주택가가 저밀도라서 집값 폭등과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ODP에서는 도시 전역에 걸쳐 주택 공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DP에서 제시된 밴쿠버 미래 토지 이용 지도를 펼쳐서 보면 다운타운 브로드웨이 중심지, 오크리지 뮤니시플 타운센터, 주요 역세권, 트랜짓 에리아, 네이버후드 센터, villages, 작은 지역 상권, 그리고 멀티플렉스 에리아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구역마다 건물 높이와 밀도, 용도 규칙이 달라지고 적용 시기도 조금씩은 다른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밀도 주거지역에서 중저층 주택 허용.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통적인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다세대의 중저층 주택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밴쿠버의 넓은 주택과 RS 조닝인데 Residential Single Family Zone 그리고 RT 존, Residential Townhouse 존 지역은 1, 2층짜리 집들로 이루어진 저밀도 지역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ODP 아래에서는 이런 지역 상당수가 멀티플렉스 에리아로 지정이 되었고, 땅 한 필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멀티플렉스나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이도 기존 집과 큰 차이 없는 2, 3층 규모로 시작하지만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일 경우 최대 4에서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즉, 동네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땅 한 곳에 더 많은 가구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던바나 캐리스데일 같은 전통 주택가를 상상을 해보시면 단독주택 한 채가 들어설 넓은 땅에 이제 3, 4층짜리 임대 아파트나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가족이나 다운사이징을 원하는 시니어들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더 작은 유닛을 찾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실제로 밴쿠버시는 2023년부터 이러한 Missing Middle Class 주택 도입을 위한 조닝 변경을 추진해 왔었고, 향후 수년간 점진적으로 허용 범위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동네 상권 주변의 저층 주거지들입니다. 밴쿠버 플랜은 시 전역에 25개의 빌리지,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는 큰 상업지구는 아니지만 소규모 상점이나 카페가 모여있는 교차로의 주변 동네들입니다. 이 빌리지로 지정된 지역들은 주변 주택가까지 포함해서 향후 상업 공간을 확대하고 최대 6층 높이의 저층에서 중층 주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노인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6층까지 재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상점들도 2블럭 이상 연속된 활기 있는 상권으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트 스트리트나 이스트 57th 애비뉴 교차로는 현재 주택가 사이에 작은 상점 몇 개가 있는 정도이지만 ODP에서는 특별계획 빌리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곳은 상점이 줄지어 늘어나고 4에서 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며 주변 주택가에도 타운홈과 임대 아파트가 섞이는 작은 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밀도 주거지역에 중저층 주택을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동네마다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생겨 젊은 층, 중산층도 살기 쉬워지고 동네 인구가 늘면서 학교나 공원 같은 시설도 더 활성화가 됩니다. 무분별한 고층 개발이 아니라 3층에서 6층 정도의 스케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단독주택 지역의 느낌을 존중하면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 2024년에서 2025년에는 구체적인 지역별 계획이 수립되어 2026년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중심 개발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입니다. 스카이트레인역이나 주요 급행버스, 정류장 주변이 크게 변모할 예정인데요. 밴쿠버 플랜에서는 이를 Rapid Transit Area라고 부르며 현재 또는 미래의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 약 800m 반경을 해당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Transit Oriented Area에서는 주택과 일자리를 고밀도로 집중시키고 대신 더 먼 교외로 개발이 퍼지는 것을 막아서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역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개발 밀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역에서 200m 이내는 고층 타워 개발을 허용하여 최대 20층 높이까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400m 안쪽까지는 중층 아파트 중심으로 약 12층 내외 높이를 권장, 800m 안까지는 저중층 6에서 8층 규모의 주택을 지원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일반 주거지역, 멀티플렉스 / 빌리지 등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러한 3단계 고밀 개발 권역을 설정한 것은 2023년 BC주가 통과시킨 빌 47 법안에서도 부합하는데요. 주정부는 대중교통 역세권의 일정 높이 이상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해서 밴쿠버뿐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이 TOA 정책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실제 사례를 보면 캔비 라인의 오크리지 41st 역 주변은 이미 대규모 재개발로 40층대 타워들이 올라가고 있어 뮤니시플 타운 센터로 지정되었고 브로드웨이 연장도 새로운 스카이트레인 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래피드 트랜짓 에리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는 12에서 18층 높이의 건물들이 속속 허용되고 있고 향후 작은 고층 지구로 바뀔 전망입니다. 또한 조이스 콜링우드역, 나나이모역, 29th 애버뉴역, 기존 스카이트레인역 주변의 단독주택지들도 이번 계획에서 Rapid Transit Area로 편입되어 저층 주택 대신 6에서 1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브로드웨이 플랜 지역이나 메트로타운 가까운 조이스역 일대는 이미 이러한 고밀 개발이 시작되어서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하나의 다운타운처럼 변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실거주자와 투자자 관점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역세권, 눈여겨봐야 할 지역입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팔고 이동할지 또는 계속 보유할지 위치 좋고 수요 확실한 곳은 동네 부활과 함께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